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시죠. 정의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 요즘 공매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불법 공매도죠.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참 그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어제서부터 그냥 불이 지펴진 것 같아요. 그 이슈의 논란의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삼성전자 주식 2,500만 주를 공매도 하는데 규정을 좀 위반했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했다. 이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보니까 언론에서 그 나온 자료가 우리 한투연에서 자료를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13일 언론 기사를 보고 접했는데요. 당시 그 민주당 이정문 의원께서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공매도 증권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언론에 기사화됐는데 그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의외로 그 이상한 현상을 제가 보고 그게 뭐냐 하면 국내 증권사가 무려 1억 4천만 주를 불법 공매도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8억이나 냈다.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불법 공매도 하면 외국계 증권사들의 그 전유물처럼 대부분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적발이 되고 이제 과태료 냈고,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에 골드만삭스 증권이 당시에 이제 75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그 과태료를 내서 사회 이슈화가 된 바가 있는데, 그렇듯이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도했는데 불법 공매도를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가 했다? 어디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당일날 6월 13일 날 금융감독원에 정보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정보 공개 신청한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다가 국내 증권사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938개 그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이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피해를 받는지, 그래서 종목하고 또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공개해달라고 이제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 증권사 이름은 못 밝혀주겠다라는 이제 답변이 왔고, 그리고 사실 그 수량하고 종목도 알려주기 힘들다고 처음엔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2018년 골드만삭스 그 무차익 공매도 그 사건도 제가 정보 공개 신청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싸운 끝에 정보 공개 신청해주기 공개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때 이제 그 종목하고 이제 피해 금액을 그 입수를 했었는데, 그때는 해놓고 이번에는 왜 안 해주냐 또 약간 그 시비를 오간 끝에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인정을 하고 그때도 공개해줬으니까 이번에도 뭐 해주겠다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공익 차원이거든요. 그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4일 날 이제 정보 공개 해주기로 결정이 났고, 이게 우편물로 오는 과정에서 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우편물 받은 거는 이제 7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한투연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금감원에 정보 공개 신청을 했다라고 게시글을 썼더니 국민일보 기자께서 전화를 와서 궁금하다. 그 정보 공개되면 그거를 좀 주면 입수하면 그걸 가지고 단독 보도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께 정보를 넘겨서 어저께 단독 기사로 나갔고, 지금 큰 이슈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또 국민들의 그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여기만일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 뭐 전부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오던 도중에 오늘 보니까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이 공매도로 그 과태료를 낸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보면은 한국금융지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익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이유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고 20% 감경된 8억을 납부했다. 그다음에 뭐 한투증권은 지금 됐고,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뭐 또 어디죠? 보니까 CLSA도 6억 원, 메리츠증권도 약 1억 9,500만 원, KB증권 1,200만 원. 그러니까 등등 증권사들이 참 여러 곳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동안 조용히 하다가. 네, 그러니까 숨어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이라고 보고요. 일상 다반사록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투 증권만의 일일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그 증권사 그 전문가, 증권 전산 프로그램 전문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네.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 공매도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현 주소다. 그러니까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할 수 없다.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국민 피해를 도외시하고 금융당국의 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그 실시간 그 적발 시스템을 구축 안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전문가 얘기는 금융당국의 의지 문제다. 의지만 있으면 전산화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한투증권의 입장은 이건 무차익 공매도 이 불법이 아니다. 단지 공매도 표시를 누락한 단순 과실이다. 그리고 이 3년간 누적이 된 것으로 많아 보이지만 주가 하락을 일으킬 만한 규모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도 그냥 직원이 2018년과 19년에 한 차례씩 그 2억 원 정도의 호가 주문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 하시는 건가요? 글쎄,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좀 신뢰를 잃은 거군요. 네, 솔직히 믿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투증권 같은 경우도 이게 무차익 공매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증권 전문가 얘기도 그런 쪽에 방점을 찍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한투증권에서는 부인을 하죠. 무차익 공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빌린 주식을 이제 공매도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 체크를 누락해서 이게 현물 매도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실수다. 그런데 3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계속 실수할 확률은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악마의 소행이 아니고는 그렇게 3년 3개월 동안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라 그러면 한투증권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체크 못하고 3년 3개월이나 직원이 실수하는데도 통제 못하고 적발을 못했다면 증권사로서의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에서 과감히. 그래서 이건 무차익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확신은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라는 의심만 가는 차원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차원 아까 말씀하셨던 CLSA, 메리츠, KB 이런 증권사들도 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는데 우리나라 불법 무차익 공매도 그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수면 밑에 있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 규모가 얼마인지 과연 금융당국에서 그걸 좀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간간히 그냥 적발되는 것만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만 내보내는데 대대적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국민 피해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피해 천문학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라져간 쓸쓸하게 퇴장하고 눈물 흘리고 손절하고 반대매매 당하고 가정불화, 가정파탄, 이혼, 극단적 선택 그 피해 규모는 아마 경제적 그 피해만 따지면 세월호 사태 때 그 피해 금액보다도 아마 수만 배 이상 그 국민 피해가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국민 피해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투자자 보호가 명시가 돼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불법 공매도 반드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근절을 하려면 사후 약방문 그런 정책은 안 되고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적발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내세워야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대표님은 그 무차익 불공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증권사들은 그거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 행위 자체에서의 그 실수일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표님은 그거 자체를 믿기가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그렇게 직접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차익 공매도라는 게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이 이 금융이라는 건 더군다나 그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거 그 증권사들의 어떤 해명 혹은
그 현재의 우리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어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못 믿는 분위기,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그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처럼 그 영업 정지도 시키고 뭐 20년 징역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15년 동안 그 처분 내린 거 보면 주의 과태료 그러니까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수십 년 동안 일관하다 보니까 범죄 유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재수없게 걸리면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재수없게 걸리면 과태료만 일부 내면 나머지는 자기 수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범죄 유혹을 떨치기가 힘든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실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머리를 싸매고 개인 투자자 의견도 듣고 간담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막을 이제 그런 그 정책 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사실 그 한투연의 그 공매도와 관련한 입장은 저희가 이제까지 공매도를 하지 말자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대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매도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 처음에는 공매도 폐지 목소리를 약간은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제 액션이었고, 진짜 저희들의 그 추구하는 바는 공매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참혹하게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목소리를 냈고요. 2020년 3월에 세계에서 꼴등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처참하게 그 하락했을 때 금융위원장 2번 만나서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 촉구를 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이제 공매도가 3차례나 이제 그 금지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도 그때 세계 꼴찌 했었고 또 지난 6월 달에도 코스닥이 세계에서 하락률 1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금지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공매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피해를 조장하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고 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줄여보자는 게 저희 한투연의 주요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간혹 썼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과 우리 개인이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똑같은 룰로 조건으로 이 공매도와 관련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기관과 개인이 똑같이 평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 정보력, 그렇죠. 뭐 매매 기술력, 뭐 방향성으로 볼 때 기관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조금 기울어진 거는 그 감수를 합니다. 똑같이 50대 50으로 뭐 나눠 먹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유리하게 조금 더 가져가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평한 쪽으로 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피해를 줄여야 된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시스템 환경을 손 봐야 된다. 그게 저희의 이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하여튼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공매도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신문 기사들로요. 일단 오늘 당국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안으로 나온 거를 보니까 손을 봤어요. 공매도 기존의 제도를.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된다. 그다음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과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이 90일 이상 장기 대차 시에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현재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제 과열 종목 지정 대상으로 지금보다 한 13%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가 금지된 날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나온 개선안이거든요. 일단 만족하시나요? 그 절반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보다 나아진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 효과는 약간은 이제 그 거양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 대책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대차 보고하고 확인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네.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한다. 이것은 과열된 다음에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과열 됐을 때는 이미 국민 그 주식 투자자 피해가 확정된 다음입니다. 그 하락으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과열되면 뭐 자연히 이제 그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공매도 그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뭐 50%밖에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별로 와닿지 않는 정책입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상환기한 통일. 그러니까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대차하거나 공매도 빌렸으면 갚는 그 기간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 통일성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당국에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나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 엄정하게 처벌하고 뭐 그 근절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오늘 나온 정책은 그 전시 행정 내지는 그 사후 적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전 예방 범죄를 발생하지 않는 쪽의 대책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 사후 적발한다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국민이 피해를 본 다음에 적발하고 처벌하고 과태료 받고 한다는 것인데 국민 피해에 대해서 그 과태료 받아서 국민한테 1원이라도 보상해 주나요? 전혀 안 해주죠. 그러니까 국고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 사후에 적발을 강화하고 과태료 받고 뭐 하여튼 한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이 돼서 아쉽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두 개인데 그중 첫 번째가 공매도 상한 기간을 외국인 기관이 현실적으로 무기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허들을 좀 높여서 그들을 약간 불편하게 해서 공매도 상한 기간이 현재는 무기한이지만 그것을 90일 또는 이제 120일로 강제해서 상한하게 해야지 공매도 이제 피해가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고, 공매도 그 담보 비율도 오늘 그 발표한 것에 의하면 개인의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춰주겠다라고 선심 쓰듯이 이제 그 발표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혁을 요구했는데 개혁 정책이 아니라 개악 정책을 내놨다고 봐서 실망을 넘어서 그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그 이유는요? 이게 개인이 그 담보 비율이 낮아지면 그 신용 대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B2 대출 받아서 투자할 그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 개인들이 뭐 실력이 별로 없는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이 지금 공매도의 한 2% 정도를 점유하는데 그 담보 비율이 낮아지면 공매도를 뭐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개인이 공매도할 실력이 안 됩니다. 개인은 공매도 실력으로 따지면 유치원생 아니면 어린이 수준인데. 이제 시작이니까. 네네네. 근데 그 기관과 외국인은 프로 선수죠. 근데 그들과 공매도 그 담보 비율을 좀 낮춰줘서 그 프로 선수랑 같은 링에서 싸워라. 이거는 개인 투자자 희생이 더 크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나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시행하면 개인 투자자 반발, 그 민심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는 나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시 회의를 하고 좀 여론을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개인 투자자 의견도 듣고 그래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그 정부가 할 이 일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생력이 충분하거든요. 정부에서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잘 먹고 살고 돈 많이 잘 버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좀 챙겨줘야 됩니다. 자생력이 약하고 힘이 없고 체질이 약하고 뭐 자금력, 정보 모든 게 부족한데 정부에서 주식시장 차려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세금만 거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보호해준 역대 정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대실망인데 지금부터라도 좀 민심을 잘 들으시고 개인 투자자, 국민 1,400만 투자자 살리기 프로젝트를 좀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주식시장의 1,400만 투자자 보호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상환기한의 제약이요. 외국
외국인과 기관은 뭐 계속 무기한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셨는데 개인들도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환기한 제약 없는 대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도 개선책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공매도가 이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시행하면서 60일 강제 상환이었거든요. 개인은 60일 만에 무조건 갚아야 됐는데 개인들이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90일 후에 강제 상환하게끔 이제 그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여론이 또 들끓자 개인 공매도를 풀어주는 쪽으로 그 좋은 정책은 아니지만 개인도 90일이 도래되면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 설명은 90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기관 외국인처럼 그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개인 투자자 2%에 불과한 공매도 개인 공매도를 그렇게 풀어줬다고 해서 그 잘못된 그 개인 투자자 불리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98% 나머지 공매도 안 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지 극소수인 2% 개인 투자자 뭐 60일에서 90일에서 또 뭐 연장 그거 해줬다고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하긴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공매도라는 건 사실 또 되게 위험한 그 파생 투자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제대로 그냥 시장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확대를 시켜놓고 그 안전장치를 좀 미흡하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이견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일단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지금 한티온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참 많은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목소리를 내오셨단 말이에요. 대선 때도 각 후보들하고도 이 뭐 캠프하고 이 의견들을 주고받지 않으셨나요? 네, 그 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제 박용진 의원을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해서 이제 저희 그 공매도 관련 등의 이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은 이제 탈락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도 만나서 이제 간담회 때 이제 그 저희 측 의견을 이제 전달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랑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 한투현 사무실로 그 대선 그 팀에서 5명이 와서 이제 사전 답사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 나누고 해서 이제 그 작년 9월 27일 날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었는데 경선 일정 때문에 그 도저히 뭐 그게 미팅이 안 된다고 이제 연락이 해서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이제 홍준표 후보 사무실에 가서 뭐 직접 그 보지는 못했고 이제 책임자랑 그 면담을 했었고 또 안철수 후보 쪽 그 책임자랑도 이제 면담해서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한 점을 그 설명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이제 당선된 다음에 그 인수위원회 이제 그 찾아가서 한편의 공매도 개혁을 위한 8개항 하고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그 폐지를 위한 그 두 가지 공매도 개혁 8개항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한 쭉 자세한 설명을 담은 이제 그 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을 했고 인수위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온 건 전혀 없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예전과 지금이나 뭐 똑같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저희 한투현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네, 저희 한투현 심정하고 똑같이 지금 그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냥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 개선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융당국자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뭘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안 봐서. 그런데 그 벽 위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합리적 의심이죠. 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계 공매도 카르텔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접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외국계 공매도 카르텔 저희는 그걸 뭐 천민주의 자본이라고 뭐 그 달리 표현을 하는데 외국계 그 천민주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물럭 좌지우지하면서 그 있는데 그 공매도 그 막대한 자금력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그 휘두르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금융당국 위에 앉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주장일 수도 있고 사실일 아닐 확률도 화가 있지만 나니까 의심하시는 네, 거죠. 그런 의심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 상전이 그 공매도 카르텔이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고 또 외국계 공매도한테 우리나라가 왜 접수 당했고 왜 그들한테 휘둘려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데 우리나라 스스로 해야지 왜 외국계 공매도 카르텔한테 시달려야 되지, 어떤 관계지, 뭐 이런 뭐 의혹 의심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확인된 게 아니라 네, 그럼요. 그 잘 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 네, 막 이러한 불만에서 불만들을 나온 네,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처벌도 강화하겠다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좀 전담 조직을 확대해서 그 현행에는 이제 공매도 조사 전담반으로 운영하던 방식이 전담 팀으로 승격한다. 그래서 인력이 기존의 3명에서 5명까지 늘어난다는 아니고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요. 지금 현재 기사로는. 그리고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벌금,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행하겠다는 얘기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뭐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뭐 처벌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인력 뭐 조직을 정비하겠다. 그거는 뭐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는데 단 그것도 사후 약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그 발생을 막아야지,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뭐 단속 인원을 늘리고 처벌 강화하고 이것은 바람직한 그 정책이 아니고 그 피해를 막는 게,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 나온 정책이 대부분이 사후 약방문, 이어서 좀 상당히 좀 불만이고 좀 심한 표현이지만 오늘 나온 정책은 윤 대통령님의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정책이라고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의견과 다른 그 의견도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좀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만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무엇을 바꿔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주식 투자로 해서 그 최종에 남는 게 뭐냐? 그게 돈이죠. 수익을 보느냐, 그 손해를 보느냐. 근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가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 손해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력 탓도 있고 뭐 그냥 그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 매매 기술력이 딸려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다수는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뭐 그 10% 손해 볼 것을 20% 30% 손실을 본다. 그런 뿌리 깊은 피해 의식이기도 하고 또 실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국민들 피해 규모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해서 얼마를 돈을 피해를 받는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그 피해액을 조사하려면 공매도 수익액 조사를 하면 간단합니다. 공매도 계좌가 특정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공매도 계좌에서 얼마만한 수익을 거뒀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면 공매도 98%를 기관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수익은 곧 국민 피해다. 그래서 그것만 조사해 보면 정말 심각하구나. 아니면 뭐 공매도 그대로 둬도 되겠구나. 그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매도 그 국민 피해가 정말 천문학적 금액 뭐 수천조 원이다. 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공매도 이거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겠다. 바꿔야겠다. 공매도의 어떤 부분을 고치면 국민 피해가 줄어들겠다. 거기서부터 고치고 개혁하고 바꾸고 해서 이게 피해를 줄여야지 그냥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뭐 단속을 강화한다. 뭐 처벌 강화한다. 뭐 은닉 재산 환수한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각을 달리해서 좀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선진국들의 거기에는 아주 활성화된 금융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가장 자본주의의 상징이 미국이니까 미국의 어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그 공매도 제도가 개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똑같지만 우리 한국적 특성상 한국인의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좀 우리만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법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내는 징벌제도. 예, 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불법으로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다 망가질. 그러니까
파산할 각오를 한 사람만 불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수십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 유혹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 정도인데 과태료는 이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누군들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틀리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틀린 게 미국은 공정이 담보가 돼 있고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처럼 휘어잡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잘못된 공매도를 하면 이쪽의 헤지펀드가 이거 공매도가 나쁘네 하고 이쪽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망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끔 소식이 들리죠. 미국의 헤지펀드가 공매도로 파산했다. 그런 뉴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청산하겠다. 이제 포기하겠다. 이제 그런 뉴스들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은 공정이 담보됐는데 우리나라는 공매도 세력이 너무나 좌지우지하기 쉬운 환경. 그래서 공매도는 천하무적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표현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나라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환경은 공매도가 균형이 이루어져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공매도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적고 또 공매도량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얼마 많지 않음에도 많지 않은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피해가 많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 미국과 다른 거는 일단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 두 번째는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 균형적인 금융 세력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긴 또 사실 기관 투자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개인이 털어먹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간접 투자가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봤자 선의의 경쟁이지만 우리는 표적물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개인 투자자 공격하면 개인 투자자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에 맞는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비슷해지는 어떤 환경이 될 때까지는 조금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의견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듯이 한국적 자본주의, 한국적 주식시장, 한국적 공매도 제도를 우리 몸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체질에 맞는 공매도 제도를 반드시 좀 시각을 바꿔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공매도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거나 당국에서 할 때는 보통 이제 청문회 같은 거, 공청회 같은 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기관이나 아니면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자리를 좀 가지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지난 2020년에는 이제 저를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2번이나 불러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민간 전문가라고 해서 주로 이제 금투업계를 대변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대변하는 제가 아니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을 잘 아는 교수분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생생한 국민 민심은 듣지 않고 일부 전문가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서 개선 정책을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은 전혀는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50% 정도밖에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증권사들이 걸린 것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를 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서의 실수라고 일단 현재는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이상의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겠냐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그 무차익 공매도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거 좀 불법 공매도 피해 상위 종목을 좀 한번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보시죠. 그래서 한투증권이 이제 그 적발이 됐는데, 제가 그 상위 10개 종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종목이 838개라는 엄청난 이제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게 우선 대표적으로 알려졌다시피 삼성전자가 2,500만 주.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공매도가 있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2월 기준입니다. 약 한 1조 9천억 원의 그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고, SK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80만 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는 LG화학 30만 주에 2천억 원, 네이버 58만 주에 1,900억 원, 그 다음에 셀트리온 109만 주에 1,800억 원, 삼성 SDI 32만 주 1,800억 원, 현대차 88만 주 1,600억 원, KB금융 240만 주 1,600억 원, 기아차 180만 주 1,400억 원, 포스코 46만 주 1,300억 원, 이렇게 그 상위 10개 종목의 피해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한 번씩 가지고 있어 봤던 주식들일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약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그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는 이 자본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네, 개인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장기 투자에 대한 대책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좀 오래전서부터 있는데 하여튼 정부 당국에서 이번 기회로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해 의식 합리적인 피해 의식들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해주는 네, 그런 개선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뭐 마지막으로 여러 번 마지막이신데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한투증권 사태에 대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 그 민심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네. 미국 같았으면 증권사 그 문을 닫게 했을 것이다. 한국이니까 그렇게 안 한다. 영업 정지를 시키고 한투증권을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네, 이런 의견이죠. 네. 그 민심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겨서 즉시 수사 지시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한투원 회원 중에서 이거 집단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변호사와 상의 후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투증권 계좌 해지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민심이 사그라들게 정부에서 빨리 좋은 방안,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킨 대책을 좀 빨리 세워서 국민들을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공정한 주식시장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참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무슨 그 1인 시위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8월부터. 네. 그 저희가 지금까지 한투원 창립 이후에 한 250차례 시위 집회를 했는데요. 뭐 5월 달에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했고 6월 달에도 했고 7월 달에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금융위원회 앞에서 오전 11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이 뭐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와서 금융위원회 그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매도 규탄, 한투증권 그 사태 규탄, 그다음에 그 정부의 그 책임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좀 세워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네, 요청을 하는 네, 그 집회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시죠 정희정 대표님과 함께 공매도와 관련된 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